이 종목은 대체 왜 7개 종목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은행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 금통위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진짜 이번 달에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다음 달이 될까요? 의견은 분분한 가운데 어쨌거나 금융주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았고 주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지만 하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실적 좋은 거는 여전할 것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7%, 신한지주도 이 시각 현재 1%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은행주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주를 한번 볼까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폭 많이 반납했네요. 오늘 제5차 남북 고위금 회담 열렸고 여기에서 과연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이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가 됐을까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구체적인 얘기들이 진짜 오갔을까요? 올해 안에 철도 진짜 놓여질까요? 그런 기대감 속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었고 아직도 비치로시스와 부산산업은 3%대 강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 차바이오텍을 볼까요? 4% 정도에 가까운 이 급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NK세포라는 것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는 뉴스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 NK세포가 인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면역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구별해서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와 관련된 기술을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것이고 오대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하고 또 오늘 이 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조금은 키워나가는데요. 신형 아이폰 부품 출하와 연계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3분기 실적, 또 4분기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12만 5,500원대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그래도 좀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LNG선 운임이 9주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요 대형 조선 업체들 중심으로 수주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 진짜 눈여겨봐도 될는지 전략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보겠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실 LG화학이 화학주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어떤 부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또 다른 사업 부문을 생각한다면 이거 화학 부문에서의 부진을 상쇄시킬 만큼의 실적 나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는 2차 전지로 LG화학 주가 더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뷰들이 나옵니다. 진짜 그러할지 믿어도 될지 챙겨보고요.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고 지금 이 시각도 여기도 상승폭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방문 중이고요. 여기서 현대차, 넥소 수소차 시승을 했고 또 이 수소차에 관련한 충전 시설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괜찮은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눕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수소차 하면 송태원 과장 아니겠습니까? 매번 저희 쪽에서 네네. 너무 강조를 해주셨어요. 수소차 관련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마침 있기도 했고 네네. 또 바로 지난주에 또 추천주로 EM코리아를 말씀 주셨었고 네네.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도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에 국빈 방문 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현대차 의 넥소를 시승하게 되면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기대감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승에서 더불어서 보게 되면 수소차의 이제 생태계 환경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사까지 밝히게 됨으로써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수소차에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로드맵이 정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린 것처럼 사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 지금의
가솔린과 디젤 차량처럼 나중에는 이러한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전기차와 수소차 이렇게도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육성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뭐 보급 대수라든지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많은 정부의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실 8개는 이미 설치가 됐었고요. 3개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데 그랬던 부분을 2020년도에는 310개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급 대수만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전기차 대비했을 때 수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보급 대수 역시나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을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하나 상장을 했었는데요. S퓨얼셀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 초반에 뭐 이런 많은 이슈로 인해서 한 10%가 넘는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네. 뭐 물론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은 했습니다. 많이 반납은 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도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락 시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사세요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한 관심을 우리는 이쪽으로 고정을 시켜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당연히 좋아요 가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 주셨던 EM코리아 계속 탑픽으로 꼽습니까? 어쩔까요? 네, 저는 계속적으로 EM코리아는 수소차 관련돼서 확실히 좀 지켜보셔야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충전소 관련해서 상당 부분 큰 MS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의 MS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소차 관련된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EM코리아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사업 부분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소차 관련주에 이어서 전기차도 한번 살펴볼까요? LG화학 오늘은 꼽아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배터리 부분의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주셨는데 LG화학에 대한 얘기도 그때 나눠주셨던가요? 처음인가요 혹시? 처음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린 적은 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네, 그 이유는 역시 화학 부분에 대한 부분에 많은 우려감이나 그게 좀 주가에 걸려서. 대한 예. 둔화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화학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글로벌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LG화학은 움직인 모습이 좀 없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화학 사업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랬던 화학 사업 부분이 지금은 좀 이제 여수에 있는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자금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학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우려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부각이 되지 않았던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성장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보게 되면요. 3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중대형 전지, 그리고 소형 전지, 그리고 ESS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 모두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중대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수주만 하더라도 한 42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한 60조까지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형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폰에 계속적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서 이런 단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동 공구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예전에는 이제 사용되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소형 전지도 역시나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SS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또한 육성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뭐 3가지 사업 자체가 워낙 뛰어나게 커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LG화학 역시나 공장 증설을 통해서 많은 부분 캐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한 물량 자체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까지는 뭐 탄탄하게 실적이 증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구간이라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겠습니까? 좋아요 의견 갈까요? 네, 좋아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 LG화학이 뭐 글로벌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변동성이 워낙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체를 거듭했었던 LG화학입니다. 이제 빛을 볼 날이 있겠죠? 투자 의견 좋아요 눌러보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도 이제 진짜 확실하게 해가 뜰 때 됐는데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조선주들 움직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좀 올라가는 성향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조선주는 그런 것 확실히. 같습니다. 좋다라는 얘기들이 LNG선 뭐 얘기들 나오면서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게 확 올라갈 지금 타이밍인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단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예전에 많은 부분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뭐 나쁜 이슈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사실은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신조선가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상승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신조선가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부분 수요가 증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수주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LNG선 한 척과 그리고 해양 설비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수주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벌크선을 2척이나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내 조선사들의 계속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지원책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조선주에서 지금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척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조선사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자금 지원도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예전 대비했을 때 계속적으로 굿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주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 주십시오. 네. 3가지 중에 어떤 걸로 갈까요? 네, 좋아요의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실적 전망 역시나 지속적으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 5% 정도 이상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3분기 실적도 예상을 뭐 호조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이렇게 살펴보고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LG이노텍 보겠습니다. 아이폰에 울고 웃습니다. 근데 계속 울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괜찮다는 얘기가 또 최근에는 흘러나와서요. LG이노텍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살펴주세요. 네, LG이노텍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영업이익 실적 전망 자체가 1,118억이었는데요. 1,200억대 이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큰 우려감이 많았었어요. SS 같은 경우에 사실 좀 높게 가격이 책정되면서 네. 많이 안 팔릴 걸로 비싸긴 예상을 해요, 했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예상외로 판매가 잘 되게 되면서 아이폰 부품 쪽으로 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센싱 뭐 모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2개 모델에만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뭐 3개 모델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적을 많이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3분기 실적 외에도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 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뭐 제가 보더라도 뭐 환율 상황 그리고 뭐 아이폰의 판매 대수 이런 걸 보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달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보게 되었을 때 베트남 공장이 완만하게 운영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원가의 개선세도 좀 많이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수율 이슈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수율 이슈도 극복을 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이노텍 그러면 투자 의견은 투자 어떤 의견은 쪽입니까? 당연히 좋아요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요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이노텍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새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 텐데요. 워낙 뭐 하반기 실적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 주가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는 한은 LG이노텍의 주가는 생각보다는 좀 재미가 떨어질 것이다. 기대감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좋아요 의견 준 곳이 3개예요. 근데 조선주는 사실 수소차, 전기차에 비할 건 안 되니까 빼고 LG화학이냐, 수소차 관련주냐 둘 중에서 골라본다면 네, 어떤 저는 수소차 관련주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 임박해 오는데 낙폭을 조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안신 앵커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약세에 머물렀고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더 심화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는 730선의 시가를 형성했는데 어느덧 720선마저 이탈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지수는 코스피 0.85% 내리면서 2143선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은 718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업종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대형 IT주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 의약품의 표정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급격하게 4% 이상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동시효과 보고 나서 조금 줄였습니다. 2.9% 내리면서 73,3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1%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더 내려가고 있죠. 트룩시마의 유럽 점유율 30% 돌파 소식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26만 1,500원 선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10월 15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목요일 이후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섰지만 오늘 다시 하락 흐름을 재개했던 상황이었죠. 코스피가 0.88% 하락하면서 2142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저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1.72%까지 쭉 내려가면서 718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4억 원을 매도하면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음을 나타냈습니다만 더 많은 매도 폭탄을 쏟아낸 건 기관이었습니다. 3,225억 원의 매도 우위. 다만 개인이 기관 쪽에 매물을 떠받드는 모습으로 3,248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더 집중적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체가 돼서 팔았습니다. 1,622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외국인 따라 595억 원을 파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 쌍끌이 매도가 흘러나왔고요. 개인만이 또 여전히 사자를 외치면서 2,301억 원의 순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에 따라 종목들이 미리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밑돌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과 함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강남점 개점에 따른 비용 부담과 함께 여팡 자체가 우려감에 쌓이면서 신세계가 28만 2,500원 수준까지 내려앉으면서 마감됐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만 원 선이 위태로웠죠. 기관의 매물 폭탄이 쏟아졌고요. 6.47%까지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으면서 31,1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함께 돌아봤습니다.